자, 그래서 자,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한때는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민주주의 하게 되면 우리가 한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그런 21세기의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예? 그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색깔론을 갖다 뒤집어 씌운다거나 군대를 동원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국가에서나 저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요즘은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 잘 보기 힘들던데. 그렇죠? 그럼 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많은 분이 들어와 주시네요. 벌써 2,500명이나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트럼프는 뭐냐면은 이걸 더 그러니까는 흑백 갈등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흑백 갈등으로. 지금 어정쩡하게 백인들 중에서 백인 경찰이 좀 너무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흑인들이 더 과격해져야 돼. 시위대들이 더 과격해져야 돼요. 과격해지면은 뭐냐면 백인들 중에서 중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예? 어정쩡하게 이치를 그러니까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아, 쟤네들 너무한다. 쟤네들 기본적으로 체제를 부정하네. 쟤네들 기본적으로 법을 그러니까 저기 부정하네. 정부를 공격하네.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흑인의 90%를 지지받는 민주당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별로 시원한 모양을 안 갖고 있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괜히 여기 끼어들었다가 트럼프의 이런 전술에 말려들었다가 백인들 표를 잃을까봐, 예? 백인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트럼프는요. 예? 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인들의 결국은 결정할 거니까요. 바이든이 최근에 뭐냐면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오바마의 정부 시절에 경찰감독위원회도 다시 가동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부통령으로 있을 때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했던 제도도 그러니까 이제 가동 안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들으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처음 흑인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흑백 갈등이 해결됐었습니까? 오바마 시절에 여러분들 가깝게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14년 16년에도 여러분들 경찰 과잉 진압과 총기 사건이 있었었어요. 오바마 정부에서도요. 그런데 바이든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다? 이거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요,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을 붙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요. 자,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냥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힐러리를 지지하는 것 뿐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투표 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장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완전히 진짜 광팬들, 이런 지지층들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지층들인 거예요. 예? 이런 지지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도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투표로 연결될 것인가? 이게 그런 거예요. 투표로 연결될 것인가? 트럼프는 지금 이거 믿고선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요. 트럼프는요. 예?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힐러리든 바이든이든 간에 무슨 색채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변할 것 같다? 예? 예를 들어 샌더스라든가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다 떨어진,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되면은,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예? 주류 세력들이, 미국도 주류 정치인들이 되면은 미국 사회가 별로 변화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이게 그냥 몸조심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적인 모순인 인종 갈등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정치인이라면은 자기가 대통령을 안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병에 걸려있다 보니까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분이 미국은 답이 없다 그랬는데 미국은 그래서 희망이 굉장히 없는 겁니다. 미국은 이 문제, 이 인종 갈등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국은 지속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자, 이제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종 갈등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수세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에서 경제도 안 좋아.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 네? 뭐 별로 해결할 능력도 없어. 본인한테. 그렇죠?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트럼프가 시작하면 그 금리 그러니까 내려라 막 이렇게 가는데 금리 내리라고 그게 해결책입니까? 연준에서 달러를 2조 4천억 달러만큼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예? 주가만 올라가고 앉아있고, 예? 주가가 일반 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옆에 나라인 아베가 하는 짓이요? 아베 어떻게 합니까? 아베도 일본을 완전히 그러니까 망조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에요. 3,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뭡니까? 내부에서는 결국 내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그걸 외부의 적을 찾아가지고, 외부의 적을 찾죠. 외부의 적을요. 뭐 음지에서 응원할 필요 없습니다. 쌍남자님. 양지에서 응원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랬을 때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는 외부의 적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올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1월 15일 날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었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 대표하고, 예? 합의, 서명한가가 들고서는, 예? 이거 사진 찍었던 거예요. 올해 1월 15일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그러니까는 본격화되기 그러니까 뭐 한 보름 내지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중국하고 왜 이렇게 나빠졌냐 이거예요. 예? 중국하고 올해 1월 초까지만 이랬다 이거예요. 1월 중순까지요. 아, 협상 타결됐다 해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자, 우리 좀 이제 아마 기억들을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회상을 하면요. 4월 30일 날 4월 말이면 어떤 때입니까? 미국이 막 코로나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런 한참 그럴 때입니다. 3월 중순부터 미국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막 사망자가 막 급증하고 그러거든요. 예? 4월 달 되면 아주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그냥 미국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죠. 근데 4월 30일 날 마지막 날에 트럼프가 갑자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예?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책임론을 던지는 거죠. 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피해가 나는 게 바로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우한에서 나왔다 이렇게 거기서 중국이 막 항의하니까는 기자들이 확실한 거냐 그러니까는 증거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뭐 또 이제 저 빼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을 그냥 계속 몰아붙였어요. 언제까지 몰아붙였느냐? 한 5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이제 이 코로나 가지고 중국을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이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월 22일 날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제니까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예? 이제 중국을 이제 맘 놓고 이제니까 이제 적대시할 이제니까는 공격할 건수가 생긴 거죠. 예? 코로나 가지고 좀 약했는데, 예?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땅하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5월 22일 날에는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이렇게 해설을 했던 거죠. 미국이 의회에다 보고서를 내면서, 예?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과의 협력은 끝났다. 그래서 신냉전을 선언하죠. 예?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게 바로 트럼프가 G7 회담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지금 뭐냐면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신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저기 가면 안 된다. 저기 갔다가 중국 압박하는데 줄 서라고 강요할 텐데 걱정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트럼프는 그런 속셈이 있죠. 없는 게 아니죠. 있죠. 트럼프는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나가서 아니다. G7 회담에 초청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고맙다. 초청해줘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제 얘기 듣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6월 말에,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G7 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메르켈이 뭐냐면은, 메르켈도 여러 가지, 지금 독일이 왜 불참해요 그랬는데, 독일은요, 지금 뭐냐면은 메르켈은 과학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에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대면 정상, 이 화상 정상회담도 아니고, 예? 만나서 정상회담 하자니까는, 예? 지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르켈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뭐냐면은, 가면은, 이제 중국 조이는데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러니까 줄 서라고 요구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메르켈도. 그래서 메르켈이 이제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트럼프가 막 경로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볼 때요, G7 쟤네들 아무 능력도 없는 애들인데, 쟤네들이 저렇게 막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6월 달에 쟤네들 불러가지고 회담해봤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막 포위하고 압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G7 회담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자 별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죠. 예? 언론의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뭐뿐이 없어요? 선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는 게 뭐냐? 자, 9월 달로 잠깐 연기를 하고, 9월 달이 뭡니까? 한 달 반 정도 남긴 거예요, 사실상이요. 선거에서요. 네? 한 달 반 정도 남긴 상황 속에서, 자, 그림을 하나 만들자 이거죠. 그림을. 자, 뭐냐? 트럼프는 뭐냐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여론을 그러니까 반전시킬 카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 거기에 보게 되면 G7에다가 네 나라를 더 부른대.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 네 나라를 더 불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이게 G7 체제가 7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7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요? 45년이 흐른 하나의 이 기구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해. 그럼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사가 되잖아, 일단은요. 예? 관심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그림이냐? 쫙 보니까 지금 3,500명 역대 최고입니다. 실시간 지금 시청자분들이 감사합니다.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냐? 자, 자기가 지금 이제 미국은 해외 다른 나라들 경쟁 국가하고 싸움할 때는요, 모두가 한편이 됩니다. 야당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나라 야당과 달리 그럴 때는 야당도 다 힘을 실어줍니다. 언론도 힘을 실어줍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딴지 걸면은 그건 뭐냐면은 역적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다들 어쨌든 간에 같이 밀어줍니다. 경쟁 국가하고 싸움할 때는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러니까 막 서로 앞장서면서 막 중국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공격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과를. 근데 홍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 통과돼도 별로 지금 후속조치 안 나오고 앉았잖아요. 예? 그냥 협력을 끊겠다 이런 이제 엄포만 놓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는 지금 다가오고 앉아있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 G7이 아니라 7개 국가가 아니라 11개 국가가 딱 모였어. 아니면 뭐 12개 국가가, 뭐 브라질도 이제 그러니까 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니까요. 한 11개, 12개가 딱 모인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통적인 7개 국가에다 플러스 러시아, 인도, 한국이 딱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호주도 물론 포함되지만요. 근데 러시아, 인도, 한국 하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중국하고 다 이렇게 국경선으로 인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자, 중국이란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중국이란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북쪽으로는 땅덩어리도 다 막혀 있습니다. 러시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다 막혀 있죠. 글로는 중국이 잘 가기 힘들어요. 뻗어나가기가. 중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밑에 바다 쪽이죠. 태평양 쪽과 인도양 쪽이죠. 근데 인도양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인도고, 태평양 쪽에는 이 아세안 국가하고, 예? 한국 이런 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중국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러시아, 한국, 인도를 만약에 끌어들였을 때 어떻겠습니까? 끌어들이면은 중국을 포위하는 그림이 만들어 보이잖아요. 완전히. G7만 가지고는 포위한 게 안 보이잖아요. 자리요. 예? 이게 포위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위하는 그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잘한다. 미국 시민들이 뭔가 그러니까는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보다. 중국 압박이 포위가 나오는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